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이 다정한 말들 뒤에 숨겨진 칼날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느 양반가에 박씨 부인이라는 시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박씨 부인만큼 자애로운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느리에게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 집 며느리는 복이 터진 거지. 다른 집 시어머니들 보소 온종일 잔소리에 구박인데.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박씨 부인은 완벽한 시어머니였고 그녀의 며느리 이씨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이씨가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시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새벽부터 장에 나가 가장 좋은 미역을 골라 소고기 양지와 함께 정성껏 우려낸 국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 숟갈 뜨고는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입에 안 맞으십니까?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입맛이 없는 게지. 내 솜씨가 부족한 게 아니야.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 같았으면 이런 짠 국을 내오면 크게 꾸짖었겠지만 난 괜찮다. 우리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지. 내가 참고 먹으마. 며느리가 미리 먹었을 때는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짜다고 하셨고 참겠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갑자기 방에 누워 아픈 척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불러 손을 꼭 잡더니 아들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아범아. 예.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그저 나이 탓이지. 그보다 아범아, 며느리 나무라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국이 좀 짜긴 했다만 우리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 것 아니겠니? 다른 시어머니 같았으면 밥상을 엎었겠지만 나는 참았다. 내가 다 가르칠 테니 넌 걱정 말거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흘끗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송구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 타이르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느질을 하면 손재주가 없어도 괜찮다. 내가 봐주마. 라고 말하며 바깥에서는 며느리 손재주가 서툴러 내가 다시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청소를 하면 요새 젊은 것들은 다 이래. 내가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며 동네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워낙 살림에 서툴러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가고 싶다고 하면 가거라. 친정이 그립지. 다만 시집 식구들 챙기는 건 며느리 도리인데. 뭐,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한다. 라고 말하며 아들에게는 너무 자주 친정을 들락거려 집안 살림이 소홀하다. 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박씨 부인을 칭송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참 너그러우시지. 저런 서툰 며느리를 두고도 한 번도 구박한 적이 없다니. 하지만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못난 며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딸을 보러 왔습니다. 한때 복스럽고 밝던 딸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느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시어머님께서 늘 제가 모자란다고 하십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다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너를 때리거나 욕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늘 저를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더 괴롭습니다. 늘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하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며칠을 머물며 박 씨 부인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았지만 모든 말과 행동이 며느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시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사람이다. 자, 이 시어머니는 왜 이토록 며느리를 힘들게 했을까요?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였을까요?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욕심입니다. 난 괜찮다. 내가 참으면 되지. 이 말들은 언뜻 들으면 너그러운 말 같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잘못했다. 하지만 내가 너그러워서 용서해 주는 것이다. 상대방은 칭찬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인이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괜찮아요. 원래 신입은 이 정도밖에 못하죠. 제가 고쳐서 다시 제출할게요. 분명 욕은 안 했는데 기분이 더럽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박 씨 부인은 마을에서 성녀로 통했습니다. 왜일까요? 늘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관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180도 다릅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는 슬픈 표정으로 국이 짜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나무라지 말하며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항상 나쁜 사람이 되고 시어머니는 항상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며느리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착한 시어머니를 두고 무슨 말이냐? 내가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 피해자는 고립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이 분위기를 계속 풍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이 됩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어도, 내가 내 부탁을 까먹어도, 내가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다 이해해.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박 씨 부인은 며느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진짜 사랑한 것은 착한 나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관대하고,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 대상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못해야 내가 훌륭해 보입니다. 누군가 잘못해야 내가 관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계속 잘못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완벽하게 일을 해도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완벽하면 자신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학대의 정체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배은망덕한 건가? 아니요.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분명 나쁜 말은 안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은밀하게 칼을 꽂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면 쓴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연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슬픈 척할 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난 괜찮다고 할 때 감사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려 들 때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분은 저런 연극을 하는구나.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미안해하고 당신이 자책하고 당신이 눈치 보는 것이 그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저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붙들고 계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와 증인입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록하십시오. 오늘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런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3자 앞에서 대화하십시오. 그들은 관객 앞에서는 가면을 벗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면을 쓴 괴물의 3가지 징후. 남들 앞에서는 과할 정도로 당신을 칭찬한다. 단둘이 있을 때는 웃으며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대화가 끝나면 늘 당신만 사과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다면 이제는 그 손길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에 가면 뒤에 숨겨진 칼날을 이제는 피하십시오. 이상 생각여백이었습니다.